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머니벌 경제연구소의 앤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부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각 변동 속 관리된 둔화입니다. 지각 변동이면 모든 게 뒤흔들리는 거대한 변화인데 관리된 둔화라니 이게 마치 폭풍우 속에서 누군가 키를 잡고 항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단어가 어떻게 2020년의 경제를 설명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결정에 필요한 큰 그림, 즉 거대한 경제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지각 변동 속 관리된 둔화. 정말 이 부제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장 핵심 요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세큐티브 서머리, 2026년 세계 경제 한눈에 보기. 첫 문장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34년 만에 5년 연속 성장 둔화. 와, 34년 만에라뇨? 이건 거의 한 세대 만에 처음 겪는 이례적인 장기 침체 국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을 보면 AI 투자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며 중저속 성장 일반화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경제가 추락하긴 하는데 AI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닥에서 딱 받쳐주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통찰이자 관리된 둔화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아, 관리된 둔화. 네, 분명히 성장이 느려지는 둔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들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급격한 경착륙이 아니고요. 완만하게 고도를 낮추는 연착륙에 가깝다는 거죠. 아하. 보고서는 그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AI 투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것들이 경제 전체가 급격하게 식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2026년 경제를 특징 짓는 세 가지 큰 흐름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뼈대가 될 겁니다. 세 가지 흐름이요? 네, 첫째는 탈동조화입니다. 세계 경제라는 큰 배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미국처럼 순항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더디게 움직이면서 각자의 길을 간다는 거죠. 각자 도생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부조화. 경제라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물가, 고용 같은 악기들이 서로 다른 박자로 연주하며 불협화음을 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AI 버블이나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 같은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빙산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경고입니다. 탈동조화, 부조화, 그리고 구조적 리스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거시적 관점 34년 만에 5년 연속 성장 둔화.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하얀 곡선이 뚜렷하네요. 2021년에 6.0%로 정점을 찍은 뒤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2026년에는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 연속이라니 듣기만 해도 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5년 연속이라는 기간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하지만 여기서 관리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 관리된. 네. 수치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5년간 누적 성장률 하락폭은 0.7%포인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걸 과거 1989년에서 93년까지 있었던 장기 둔화기와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무려 2.6%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때에 비하면 이번 둔화의 강도는 훨씬 완만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관리된 둔화의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추락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군요. 덜 아프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분기별 전망을 보니까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1분기 3.1%에서 시작해서 4분기에는 3.7%로 올라가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되네요. 연초에는 힘들다가 연말에 가서야 숨통이 좀 트인다는 예측인데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상반기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하반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국가별 상황은 어떤지 그 탈동조화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의 세계, 다른 경로, 심화되는 국가별 성장 격차. 그래프를 보면 정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2.0%에서 2.1%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반등하는데 유로존,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은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왜 미국만 이렇게 나홀로 질주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가지 힘으로 AI 투자 확대와 확장적 재정 정착을 꼽습니다. AI 투자와 정부의 돈풀기군요. 네, AI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 있고 정부도 돈을 계속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K자형 경제, 즉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K자형 경제요? 그러니까 알파벳 K처럼 AI나 첨단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전통산업 종사자들은 아래로 푹 꺼지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완벽한 설명입니다. 미국의 성장은 결국 일부 빅테크 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다소 위태로운 성장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반면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유로존은 여전히 높은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요. 일본은 수출 부진과 새 정부의 긴축 가능성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산업은 잘 나가지만 거대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형국이고요.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셈이네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외부적인 탈동조화 현상이 경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죠. 경제 내부의 불협화음, 물가, 고용, 통화정책. 앞서 언급된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군요. 물가, 고용, 통화정책 이 세 축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건데 먼저 물가부터 볼까요? 이것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네요. 그렇습니다. 물가마저 찰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거죠. 미국은 잡힐 듯 안 잡히는 물가 때문에 다시 3% 초반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요. EU와 일본은 2%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반면 중국은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인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겨우 벗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다르니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겠어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고용 지표인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 원인이 구조적 요인이라 단기 해결이 어렵다고요. 네, 이 부분이 매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나빠져서 일자리가 줄었다면 이제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거나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경기가 좋아져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굳이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AI 자동화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물가는 뛰는데 일자리는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 통화 정책도 다 제갈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 유럽은 일단 동결하며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랜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죠. 정반대네요. 네, 이렇게 되면 국가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국제 자본의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별 격차를 한번 보죠. 무적의 두 얼굴, 상품은 침체, 서비스는 견조. 와, 이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상품 무역 증가율은 2026년에 거의 0.5%로 곤두박질 치는데 서비스 무역은 4.4%라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네요.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는 정말 암울한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네, 이 그래프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자료입니다. 상품 무역이 부진한 이유는 명확해요.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쌓았고 가능하면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자체 조달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비스 무역은 왜 이렇게 굳건한가요? 제조업 공장들이 AI와 로봇으로 자동화되면서 실제 부가가치는 공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자인, 컨설팅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또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온라인 금융 같은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영향도 크죠. 더 중요한 시사점은 오른쪽 그래프에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세계 무역 성장률은 항상 세계 GDP 성장률을 웃돌면서 성장을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출이 잘 돼야 우리도 잘 산다는 공식이 통했는데 이제는 무역이 더 이상 성장의 견인차가 아니라는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무역이 성장을 이끌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 이것이 2020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피해가야 할 암초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3대 리스크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키 리스크 1, AI 버블과 재정 부담의 무게. 잠깐만요.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이 보이는데요. 보고서 초반에는 AI가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안전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버블이라는 첫 번째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AI 덕분에 먹고는 사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AI를 기회인 동시에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왼쪽 그래프에 나타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입니다. 핵심 AI 기업 11곳의 PER이 2025년에 45.8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전체 평균 PER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45.8배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시장 평균 PER이 15배에서 20배 사이인 걸 감안하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들의 미래 수익에 거의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배나요? 네. 기업이 1년에 100원을 벌면 주식 가격은 4,580원이라는 거죠.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의 일부 기술주와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기대감이 실려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기대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희망이 과열되면 거품이 된다는 거군요. 여기에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네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 주요국들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팬데믹과 경기 둔화를 거치면서 각국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건 결국 민간 기업의 투자 비용과 개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AI 버블과 정부 부채라는 두 개의 회색 코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달려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보죠. 키 리스크 2, 닫히는 세계, 보호 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부재가 경제 효율성보다 안보,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시대가고 되어 있네요. 그래프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가시덩굴처럼 복잡하게 얽히면서 치솟는 이 그래프가 세계 차별적 무역 조치 건수인데 2019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군요. 세상이 점점 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세계화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영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것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IMF는 이렇게 공급망이 조각나는 것만으로도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세계 성장률이 0.3%피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조 달러라니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떠안게 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둘째,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가 위축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니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짓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거죠. 셋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예전처럼 가장 싼 곳 한 군데에서 모든 부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여러 나라의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재고도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기업 비용이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세계가 파편화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군요. 이제 마지막 리스크입니다. 키 리스크 3, 지정학적 발화점들. 저성장과 불평등이 사람들의 불만을 키우고 그게 정치적 갈등으로 폭발한다는 설명이네요. 자국 우선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이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자료는 현재 가장 위험한 발화점으로 대만 해협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충격의 규모가 다른 분쟁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만약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물동량의 40%가 마비됩니다. 40%요? 상상하기 힘든 수치인데요.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는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이 대만에서 생산되니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선수가 2020년 약 380척에서 2023년에는 약 2200척까지 급증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늘었네요. 이 좁은 해협이 세계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동맥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동맥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산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AI 버블, 보호무역,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2026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경제 지형을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죠. 마지막 장입니다. 새로운 경제 지형 항해하기. 네, 2020년 세계 경제의 4가지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망입니다. 중저속 성장의 일반화.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그 둔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요. 네, 고성장의 종언. 둘째, 변화입니다. 구조적 전환의 가속화. 앞서 이야기했듯 상품 무역이 아닌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위험이겠군요. 맞습니다. 셋째, 위험. 상존하는 복합 리스크. AI 버블, 재정악화, 보호무역, 지정학적 갈등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미치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과제가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불확실성 속 적응력 확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적응력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 모든 상황을 잘 요약해 줍니다. 관리된 둔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라는 엄청난 기회와 우리가 살펴본 여러 리스크들이 서로 충돌하고요. 그 결과 각 국가와 산업의 경로가 제각각으로 갈라지는 아주 복잡한 지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모습입니다. 지각 변동 속 관리된 둔화.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34년 만에 5년 연속 성장 둔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AI라는 새로운 동력이 급격한 추락을 막아주고 그 안에서 국가별, 산업별 경로는 제각각으로 갈라지는 복잡한 모습. 그리고 그 배경에는 AI 버블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서로 얽혀있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조업 시대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서비스와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커리어와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무역이 성장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고 이 보고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